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없던 시절 혼자 가게에서 이곳에 사연을 듣곤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가정의 사연에 얼마나 감정이입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도 망나니 같던 전 남편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언젠가는 제 사연도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아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어요.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가게가 바빠지면서 지금이 아니면 영영 보내기 힘들 것 같아 제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저는 엄마와 단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혼을 하시기 전부터 학교 앞에서 노점 분식점을 하고 계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장사를 하셨던 엄마 덕분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두 식구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노점 장사벌이가 거기서 거기인 탓에 가정 형편은 항상 어려웠죠. 하지만 저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눈치를 보고 살진 않았어요. 물론 돈이 없어 난감한 적도 많았고 새 물건 하나 없이 대부분의 물건들을 이웃들에게 물려받으면서 자랐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엄마가 가장 소중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일찍부터 저를 위해 희생해주는 엄마를 돕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종종 저희 집에 올라오시면 그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엄마에게 재혼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제이야, 이번에 좋은 자리가 났다. 집안도 괜찮고 남편들 사람 얼굴도 훤한 게 너도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아무래도 가희까지는 데려가기 좀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라도 보면 어떠냐? 엄마, 저 결혼할 생각 없어요. 또 어떤 남잔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랑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해요. 실패는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전 가히 없이는 안 돼요. 너는 또 가히 타령이니? 네가 정 그러면 가히는 내가 시골에 데려가서 잘 키우마. 너는 엄마가 재혼 자리 준비해 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저 다른 남자 필요 없다니까요? 가히 두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야, 이거사. 아직 네 인생이 구만리야. 저 어린 것 때문에 언제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살려고 해. 너도 고생 그만하고 이제 남들처럼 제대로 된 가정 꾸리고 살아야지. 싫어요. 저 가희랑 굶어 죽는다고 해도 제 딸 제가 직접 키울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도 행복해요, 엄마. 계속 이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잘은 몰라도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얼굴도 예쁜 우리 엄마에게는 아마 많은 재혼 자리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그런 엄마가 안타까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딸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셨을 테니 말이죠. 손녀도 눈에 밟히시겠지만 한 달이 건너 천리라고 그보다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딸이 먼저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데려가 맡으시더라도 엄마의 재혼을 권하셨겠죠. 하지만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직접 키우시겠다고 하셨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제의를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좋은 집에 다시 시집 가면 학원에서 100원, 200원씩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편하게 가정주부로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좋은 혼사 자리를 저 때문에 거절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항상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제가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수업 시간에 딴짓이나 자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어 저를 꼬실 때도 전 엄마를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방학이면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벌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그 돈이면 학급비나 급식비는 제 힘으로 낼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생들도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처음에는 자신들과 형편이 다른 저를 보며 많이 놀리기도 했어요. 가난은 힘들진 않았지만 친구들의 괴롭힘과 놀림은 어린 저에게 상처로 남았죠. 하지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보고 응원을 해주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제 주위에는 항상 친구가 많았고, 저는 엄마의 가게로 제 친구들을 데려가 엄마 가게 매출을 높이곤 했습니다. 그건 엄마를 위한 저의 작은 애정 표현이었어요.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늘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으며 지냈습니다. 물론 엄마는 제가 공부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에 뜻이 있는 편도 아니라 일찍 일을 시작한 게 아쉽지는 않았어요. 공부를 해도 생각보다 성적은 항상 잘 나오지 못했고 반에서는 늘 중간 정도로 맴돌았어요. 수능 시험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저는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제 곧 성인이 된다고 하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해왔어요. 중간에 길게 한번 쉬어본 적도 없이 늘 일을 했고 엄마를 도와드리면서도 제 힘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쓰지도 않고 열심히 모으기만 하다 보니 20살 중반이 되었을 때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었고 빠른 친구들은 이미 취업을 해 사회생활 중이었죠. 생각 없이 일만 해오다 문득 다른 친구들을 보니 갑자기 제 앞이 막막해 보였어요. 돈을 모으기는 했지만 그걸 빼면 저한테 남은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나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이렇다 할 재능도 찾지 못했고 돈 벌기 급급해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한 적도 없던 전 그제서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업을 가져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마사지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차가 오래 쌓이고 단골 고객들만 생긴다면 나중에 직접 가게를 열어서 할 수 있었고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다 기술이다 보니 꽤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미용에 관련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매일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게에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자격증은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막상 실전으로 들어가려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만져봐야 제대로 근육과 인대의 위치를 알 수 있었기에 저는 틈날 때마다 엄마는 물론이고 가게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마사지를 해주면서 기술들을 빨리 익혔습니다. 피나는 노력 때문에 제 손은 몇 번이고 까져서 피가 나고 금세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제게는 훈장 같은 상처였지만 혹시 가게 고객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장갑으로 손을 숨기며 배움을 위해 하루하루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직원들에게 독하다는 소리를 듣던 전 그렇게라도 빨리 배워서 언젠가는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어요. 온종일 다른 마사지사와 일정을 맞춰가며 가게에 붙어 있다 보니 정작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엄마는 그때까지도 계속 학교 앞에서 분식을 팔고 계셨지만 흘러가는 세월로 점점 힘에 부처하셔서 마감할 때만이라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몇 년간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배웠던 저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고객분들의 지명도 많이 받고 팁까지 받는 마사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 혼자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저는 오랫동안 걷어주신 지인분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엄마의 노점과 가까운 상가에 제 첫 가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랬던 제 꿈이었고 열심히 달려온 목표였기에 그걸 결국 이뤄낸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제 노력만으로 이루어낸 가게를 둘러보며 너무 감격하여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생 내 돈으로 뭐 하나 사치해 본 것 없고 작은 돈 한 푼 쓰는 것도 손을 벌벌 떨면서 사용하던 저였는데 가게를 한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큰 돈을 쓰는데도 신기하게 불편한 마음 하나 없이 술술 써지더라고요. 마치 내 자식 같은 기분이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첫 가게를 열게 되었고 드디어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제의로 가게 고사를 정성 들여 지낸 뒤 저는 주변 상인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게 되었어요. 다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가게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대부분들 인사를 하러 온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집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래의 제 남편 될 사람을 말이죠. 선한 얼굴의 그 사장님은 저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옆 가게에 새로 마사지 가게 개업한 사람인데요. 인사랑 개업떡 좀 드릴 겸 찾아왔어요. 옆에 무슨 가게가 들어오나 궁금했는데 마사지 가게를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제 이웃 사촌인데 잘 지내봐요. 혹시 상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요. 그리고 혹시 저도 나중에 마사지 좀 받으러 가도 되나요? 안 그래도 일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아파서 마사지 같은 건 어떤가 궁금했거든요. 그럼요. 제가 오시면 더 저렴하게 성심성의껏 마사지 해드릴게요. 할인도 해드리고요. 아유, 그럼 감사하죠. 그럼 제가 조만간 찾아가 뵐게요. 주신 떡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게 될 가게 사장님이라 제일 궁금했는데 음식점 사장님은 젊은 남자 사장님이셨습니다. 가게를 겉으로 봤을 때는 왠지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계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 또래의 젊은 남자가 혼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하는 가게로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 많을 텐데 비슷한 또래라 의사소통이 잘 될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마사지야 열심히 배웠지만 사업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겁없이 덜컥 가게를 차렸다 보니 가게 운영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운영이라는 게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싼 곳을 찾다 보니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고객께서 찾아오실까 싶어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기도 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게를 더 이상 고객을 기다리는 망부석처럼 기다릴 수 없었죠. 저는 급한 마음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거리로 나가 호객을 하며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냉랭한 사람들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많이 위축되었어요. 남의 가게에 있을 때는 손님 오시면 마사지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일은 처음 해보니 생각보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살이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싶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홀로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전단지 더 안 돌리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저는 점심 장사 끝나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전단지 돌리고 계시던데 많이 힘드시죠? 네. 전단지 돌리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고 버리기도 하시네요. 사장님, 장사 처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받죠. 이리 줘봐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제게 말을 걸어온 것은 바로 옆집 음식점 사장님이었어요. 제 품에 있던 전단지를 뺏어가듯 가져간 사장님은 저를 대신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그 사장님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전단을 돌리니 사람들이 먼저 와서 받아가기도 하고 저를 대하는 반응과는 사뭇 달랐어요. 저도 그걸 보고 따라하며 전단지를 다시 나눠줬습니다. 덕분에 효과가 있었던 건지 그날은 처음부터 고객 3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옆집 사장님 덕분이라는 생각에 저는 가게를 마치고 그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사장님, 저 좀 전에는 감사했어요. 저 대신에 전단지도 나눠주시고 덕분에 저 오늘 손님 3분이나 받았어요. 다 사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꼭 보답해 드릴게요. 아유, 뭘요. 괜찮아요.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모기 소리만큼 내면 사람들이 무시하죠. 뭔 일인진 몰라도 시끄럽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그런다고요. 사장님만 괜찮다면 제가 점심시간 끝나고 전단지 좀 뿌려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점심시간 지나면 한가하기도 하고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어머,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때문에 괜히 그러실 필요까지 없으세요. 나도 심심해서 그러니까 정 미안하면 가끔 우리 집 매상이나 올려줘요. 사실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나가 전단지를 돌린다는 게 1인 가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힘든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가게에 워낙 고객분들이 오시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일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옆집 사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저도 항상 옆집에서 식사를 하고 마사지도 해드리면서 저희는 그렇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두용 씨는 제가 가게를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특히 여자 혼자 하는 마사지 가게다 보니 별별 진상 고객들을 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대처할 수 있었지만 한 번은 크게 위험한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여기는 그런 가게 아닙니다. 금액은 환불해 드릴 테니까 나가주세요. 뭐? 야, 마사지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여기 그런 업소 아니라고요.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 네가 힘으로 날 밀어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 가게를 퇴폐업소로 생각하셨는지 이상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하자 힘으로 저를 제압하는 바람에 정말 위험했죠. 위기의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두영 씨가 들어왔고 그 남자를 제압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두영 씨는 항상 남성 고객들이 오면 자신이 하던 음식도 중간에 멈춰 저에게 무슨 일이 없는지 봐주곤 했어요. 가희야, 남자 고객들 예약 잡히면 먼저 나한테 이야기하라니까. 그런 놈들은 옆에 남자가 있는 걸 보기만 해도 딴짓을 못해. 일하고 있는데 미안해서 그러죠. 그러다 또 위험한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꼭 말해. 그렇게 저를 위해주는 두영 씨와 사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던 두영 씨는 비록 사춘기 시절 탈선을 했지만 금방 마음을 잡고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처음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으로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한 적이 많은 두영 씨는 음식 장사를 꿈으로 품었다고 해요. 여러 가게에서 일하며 자신의 가게를 차리겠다고 결심을 했고 지금 음식 장사를 하는 게 그 무엇보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꼭 닮아있는 그의 인생에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리곤 매번 저를 도와주는 두영 씨에게 빠지고 말았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저희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계실 엄마 생각을 하면 결혼은 좀 천천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차라리 빨리 결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엄마 노후를 챙기는 게 더 나을 거라며 저를 설득했죠. 저는 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믿고 이른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영업이라는 게 늘 위기일발이지만 저희 가게 근처로 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큰 상가와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남편의 경쟁 가게들로 결국 장사가 힘들어졌어요. 신통치 않았던 장사를 포기한 남편은 돈을 번다며 사업한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음식 장사를 포기한다는 게 의아했어요. 항상 음식을 만들고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던 남편이었는데 그걸 그냥 한순간에 포기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문제는 남편이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점을 폐업하고 남편은 중고차 사업을 한다는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은 몰랐지만 그 일도 아는 게 있어야 할 거고 직접 차도 확인하고 구매하러 온 손님들 비위도 맞춰야 할 텐데 그 모든 것이 처음인 남편을 생각하니 잘 해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겠다는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고 아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위해 매일 정성껏 식사를 차리고 내조를 하는 것밖에 없었죠. 게다가 동업한다는 친구분에게 남편을 많이 도와달라는 의미로 가게 중간중간 찾아가 음식 대접도 하고 따로 선물도 해주곤 했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건지 남편이 중고차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집으로 자꾸만 경찰의 전화와 고소장들이 날아왔습니다. 계속되는 사건들에 저도 별일 아니라는 남편의 말을 그냥 믿을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중고차 사업을 한다며 가짜 매물을 등록했고 그걸 보러 손님이 오면 강매를 시켰어요. 거기다 폐차 직전에 차량을 구입해 대출업체나 다른 중고차 사업자를 속이는 사기까지 치게 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살이는 면하게 되었지만 고소의 재판까지 겪은 남편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래? 열심히 일 잘하다가 왜 갑자기 범죄까지 저지르냐고.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설령 어렵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사기까지 쳐서 살아야 해? 당신 그러지 말고 다시 음식점 하자. 내가 도와줄게. 야, 음식 장사 하루에 몇 그릇이나 판다고 돈이 될 것 같아? 내가 친구 녀석 말만 듣고 사기인 줄 모르고 해서 그래. 아니 멀쩡하게 판 중고차 수익만 해도 음식점 한 달 수익이야. 꼭 음식이 아니어도 할 것 많고 쉽게 돈 벌 것도 많아. 당신은 나만 믿어. 알았지? 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 벌려고? 여보, 뭐든지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늦더라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살자. 응? 끝없는 제 설득에도 남편은 돈맛을 봤는지 제 말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앞으로 다시는 법을 어기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죠. 없이 살아와서 잘 살아보겠다며 발버둥 치는 남편이 가여워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번번이 어겼어요. 질 안 좋은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한 남편은 저와 약속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계속 돈을 벌어왔어요. 저에게 생활비라며 돈을 쥐어줬지만 저는 차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그 돈을 마음 놓고 쓸 수 없었죠. 당신 나랑 약속했잖아. 정말 패가망신하고 싶어서 그래? 재판까지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려? 당장 그만둬. 가희야, 딱 목돈만 모을 때까지야. 애들이랑 사업하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지 말고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니까. 난 내 남편이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걸 볼 수 없어. 내가 당신 음식점 차려줄 테니까 다시 가게 해. 가희야,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나 빌려주면 안 되냐? 어차피 나 줄 돈이면 내가 어떻게 쓰던 아무 문제 없잖아. 뭐? 당신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 나랑 이혼하고 싶어? 뭐? 이혼? 야, 최가희, 너 내가 오냐 오냐 하니까 아주 머리 끝까지 기어오른다? 여자 입에서 이혼이라는 소리가 쉽게 나와? 이게 정말 미쳐가지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친정 엄마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처음 당해보는 폭력에 너무 놀라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자신의 말에 반항이라도 하면 폭언과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빨리 정신을 차린 저는 남편이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다음날 친정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지금은 가정폭력도 처벌이 가능하다던데, 제가 신고를 할 때만 해도 경찰들은 부부간의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끝까지 저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남편을 보니 처음 저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선한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 변해버린 남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탓에 이혼 소송에 판결된 위자료마저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했어요. 그런 이유로 저는 결국 다시 밑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만 보였어야 할 딸이 못난 모습을 보여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엄마에게 신세를 지기로 했죠. 결혼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저는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급히 구직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한 마사지 가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저는 제 가게를 다시 차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난 과거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제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쉬는 날도 마다하면서 가게에 붙어 있었죠.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과거처럼 내 가게를 다시 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돈을 모으는 시간만큼 임대료나 월세는 높아지고 있었고 적당한 임대료와 보증금이 있는 곳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채가곤 했어요. 그렇게 혼자 고민이 많아질 때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저와 인연이 깊은 동창이었는데 연락이 끊겨 오랜만에 보게 된 친구였죠. 최가희? 야, 너 최가희 맞지? 야,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야, 반갑다, 야. 차종익? 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나야 그냥 지냈지 뭐. 너는 뭐하고 지냈어? 여기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는 거야?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그 친구와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와 저는 동창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관계였어요. 중학교 친구인 종익이는 저와 서로 짝사랑을 하던 사이였거든요.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매번 서로가 엇갈리다 보니 제대로 표현도 고백도 해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다른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나게 된 친구 종익이가 반갑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를 대하는 종익이의 모습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느껴지자 고민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발전이 되든 안 되든 저의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사실 종이가 내가 말할 게 있어. 사실은 나 이혼했거든. 전 남편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지금은 완전히 끝난 사이고 네가 나한테 보이는 관심이 더 커지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무리 요즘 세상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이혼한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지. 상대방에게는 고민이니까. 가희야, 나 다 알아. 나도 우연히 네 소식 들었어. 근데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문제 없다면 난 상관없어. 상대방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을 왜 네 탓을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따르는 대로 하자. 난 너랑 연애하고 싶어. 그래도 난 이혼녀인데 괜찮겠어? 계속 그런 말 하지 마. 왜 너 스스로 네 속에 너를 가두려고 해? 나 상관없으니까
나랑 사귀어줘. 종익이는 제 과거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만나왔어요. 제 과거 고백에도 다른 건 상관없다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자는 종익이의 말에 저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돌고 돌아 서로를 만나 의지하게 되었죠. 이제는 다 자라 든든한 남성이 된 종익이었지만 예전 순수했던 학창시절의 그때와 똑같았어요. 소박한 연애에 저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종익이를 보면서 저는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기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종익이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시댁 식구들께서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허락하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랜 제 짝사랑 상대는 남편이 되었고, 그 사람은 제게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습니다. 자수성가하여 벤처 사업을 꾸리고 있던 남편은 자기 여력이 되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해온 노력들이 아깝다며 가게를 다시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가게를 차리게 되더라도 제 힘으로 하고 싶었던 저는 남편의 제의를 거절하고 일을 다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빚을 지는 것 같아 계속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잘 되어 꼭 이자까지 갚으라는 남편의 계속된 제의에 결국 못 이기는 척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의 도움까지 받아 어렵게 다시 시작하게 된 가게인 만큼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전 가게에 비하면 규모도 상당했고 덕분에 다른 직원들까지 채용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부담이 크기도 했지만 내 인생에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생각하며 열심히 해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돈 많은 남편이 차려줘 편하게 장사한다는 괜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다른 직원들이 꺼려하는 진상 고객도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가게의 성공과 직원들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니 직원들도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줬고 남편의 도움과 상관없이 금세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 제 삶에도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다 제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직원들을 먼저 식사시키고 늦은 점심을 먹고 온 저는 다른 직원들끼리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객분 관리 안 들어가세요? 저 사장님, 이번에 오신 분 엄청 진상이셔서요. 저번에도 사장님 안 계실 때 문제 있었던 분인데 혹시 퇴실시킬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우리 가게 찾아주신 고객분께 어떻게 퇴실 요청을 해요? 제가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웬만한 진상 고객들도 무리 없이 감당하던 직원들인데 그렇게 꺼려하는 사람이라면 대체 어느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원들 대신 그 고객을 맡기로 했죠. 얼굴에 스팀 타워를 하고 있는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발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만지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내가 저번에도 티트리 오일로 발라달라니까. 이거 티트리 맞아? 야, 오일 바꿔.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응대에 있어서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네요. 오, 자연스러운데? 아줌마, 진상 고객 많이 상대했나봐. 어디 얼굴 좀 봅시다. 너? 고객이 놀라는 소리에 저도 얼굴을 들어 고객을 확인하니 그 인간이 하필 제 전남편이었어요.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하필 많고 많은 마사지 가게 중에 왜 제 가게를 찾은 건지 제가 예전에 괜한 버릇을 들여놨다 싶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야, 참, 우리 인연은 인연인가 봐. 안 그래? 조용히 마사지만 받고 가. 우리 서로 피차 더 할 이야기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이제 알았으면 오늘 이후로 우리 가게 오지 말아줘. 뭐?
어디서 마사지사가 고객한테 가라 마라 지시를 하고 있어. 나 손님이야. 돈 받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남의 발이나 주무르는 게 어디서 오지 마라 헛소리야. 야, 너네 사장도 네가 손님한테 이딴 소리 하는 거 알아? 너 잘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할까? 다른 고객들도 있는 거 몰라?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는 네가 했어야지. 그러게 분수도 모르고 손님한테 무슨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고객한테 가라 말아야. 야! 사장 나오라고! 알았어, 미안해. 조용히 좀 해. 다른 고객들도 있는 상황에 소동을 벌이려는 전 남편 때문에 저는 사색이 되어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이런 인간과 말을 섞는 게 아니었네요. 그런 전 남편은 자기가 벌인 그 상황과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비웃고 있었죠. 그러게,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 야, 너 나랑 이혼한 게 몇 년인데 아직도 남의 발 주무르고 있냐? 야, 그런데 이렇게 만나니까 나랑 헤어진 게 아쉽지? 전 남편이 난리를 부리면서 저를 기만하던 순간 제 남편이 소동을 듣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겨우 화를 참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 남편은 전 남편을 금세 제지했죠. 당신 뭐야? 당신 이 여자 알아요? 당신이 뭔데 내 여자한테 발을 주무르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해? 저는 혹시 남편이 폭행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하던 차에 제 남편의 얼굴을 본 전 남편 놈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제대로 옷을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양아치 같은 전 남편이지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뭐야 저 사람? 못 본 걸 본 사람처럼 왜 저렇게 도망가? 여보, 당신 괜찮아?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응, 당신이 바로 들어와줘서 별일은 없었어. 고마워. 근데 아는 사람이야? 아니, 제대로 듣지는 못했는데 꼭 당신을 아는 사람처럼 대하던데? 누구야 저 사람? 남편에게 저 따위 남자를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물음에 순순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 오해를 받을까 걱정도 되었거든요. 결국 저는 전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설명하게 되었죠. 당신은 떠올리기 싫은 과거일 텐데 내가 괜히 물어본 것 같네. 미안해 여보. 아니야. 이미 이혼했을 때 내 인생에 그 사람은 지웠어. 거기다 당신 만나게 돼서 이전에 받은 상처도 다 회복됐고. 그나저나 그 사람 왜 당신을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간 거지? 혹시 만난 적이 있어? 글쎄, 그 전 남편 이름이 이두영, 이두영. 아! 그 자식 누군지 기억이 났어. 그 사기꾼 놈이었구나. 한참 동안 전 남편의 이름을 되뇌던 남편은 그제서야 기억이 난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예전에 고향 친구와 의료기기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이혼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벌였던 것이 알고 보니 투자 사기였나 봅니다. 남편은 그 남자를 의료기기 투자 사기꾼으로 알고 있더군요. 나 말고도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안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았었는데 통 찾을 수가 없어서 말이지. 누구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하고 동남아서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국 땅에서, 아니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여보, 그놈 혹시 또 오게 되면 바로 나한테 먼저 전화줘. 내가 다른 피해자들 모아서 벼르고 있을 테니까 연락해서 시간만 끌어줘. 알았지? 남편은 그 사기꾼을 꼭 잡아야 하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전 남편이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행 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이라 저도 마무리 지어야 할 게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속도 없는 양아치가 맞았나 봅니다. 자기가 사기친 사람을 보고 도망가 놓고는 겁도 없이 다시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어이없는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저 사장님, 저번에 오신 진상 고객분이요. 오늘도 와 계시는데 사장님 좀 불러달라고 해서요. 네? 그 남자가 또 왔어요? 미안한데 우리 남편한테 그 남자가 왔다고 전화 좀 해줄래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전화 좀 해주고요. 저는 남편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연락을 먼저 취했습니다. 그리곤 그놈이 도망가지 않게 전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 나 찾았다고? 그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더니 무슨 일이야? 이야, 당신 정말 성공했더라. 이 가게 다 당신 거라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당신 남편도 돈 많지? 여기도 남편이 도와준 거고. 야, 이 정도면 하루 매출도 꽤나 나오겠다.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말 하지 말고 본론만 말해, 본론만.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좀 도와줘. 솔직히 당신 처음 가게 할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큰 가게 운영했겠어? 내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줬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이혼을 하긴 했지만 옛 정이 있잖아. 옛 정을 봐서라도 나 좀 도와줘. 많이는 아니고 큰 거 한 장만. 응? 당신 정말 대단하다.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온 거야? 당신 내 남편한테 사기쳤다며? 아니, 대단하게도 여럿한테 사기쳐서 지금 수배 명단에 있다며? 근데도 여길 찾아왔어? 당신 정말 겁이 없구나.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던데, 당신도 어디 정신 똑바로 차려봐. 당신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거니까. 뭐?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긴. 멍청해서 말귀도 못 알아듣겠어? 당신 왔다는 소리 듣고 내가 남편이랑 경찰 불렀어. 지금 곧 올 거니까 어디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 뭐? 이게 정말...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나와! 비키라고! 비키라고! 제가 바보 같은 그 남자를 잡아놓고 있는 사이 남편과 경찰이 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돈이나 달라고 떠들던 한심한 남자는 제 남편과 사기 피해자들 앞에서는 또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결국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전 남편은 징역을 받아 교도소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찌질하게 굴었던 전 남편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되어서 속 시원했습니다. 다만 제 위자료 건으로는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 남편이 재산이 쥐뿔도 없어서 압류도 불가능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소득이 조금이나마 잡혀 이행 신청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음번에도 미지급되면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가 가능하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엮이는 게 싫긴 하지만 그래도 제 지옥 같았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괴롭히려고 합니다. 첫 결혼을 깜빡 속아 실패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뻔했는데 지금의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우연히 찾아온 이 행운을 감사히 생각하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마 남편이 아니었으면 그 남자에 대한 복수도 지금 같은 삶도 힘들었을 테니 말이죠.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